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퇴직금, 은퇴와 동시에 축하받아야 할 이 자금이 대한민국 은퇴자들에게는 제도적 부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그 순간 당신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 즉시 소득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전부 건보료 산정의 기초가 되어버리죠.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까지 올랐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은 매년 여러분의 자산에 영향을 줄 겁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 숫자가 희망처럼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실제로는 건보료 산정과 물가 상승이라는 두 개의 환경이 당신의 노후 자산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은퇴하면 행복한 노후가 시작될 거라고 믿으셨나요? 냉철해지셔야 합니다. 은퇴하는 그 순간 당신은 제도적 환경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실하게 납부했던 국민연금조차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건보료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금융권은 어떤가요? 그들은 안정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수료 수익 구조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500조 원 중 75%가 여전히 수익률 낮은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에서 사실상 낮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이 상품들은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점진적으로 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어라? 이거 지금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싶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금융권의 보수적 운용과 국가의 보험료 부과라는 두 환경 사이에 끼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꿈꾸던 은퇴의 모습인가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무기력하게 자산을 방치하는 것 말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전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지금 대한민국 은퇴 시장에는 수백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우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이미 500조 원을 가볍게 돌파했거든요. 처음 이 제도가 설계될 때만 해도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노후를 지켜줄 아주 든든한 안전벨트와 같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이 파격적인 혜택에 열광하고 환호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화려한 파티의 뒤편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차분하게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서 주거래, 은행 앱에 한번 접속해 보세요.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천천히 살펴보는 겁니다. 과연 그 안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금 이 거대한 퇴직연금 자금 중 무려 75%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참 안전해 보이죠. 내 소중한 원금을 지켜준다는 그 유혹은 사실 여러분의 자산이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서서히 구매력을 잃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아주 위험한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뻔히 눈에 보이는 지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금융권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보수적인 상품만을 권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자산 증식을 가로막는 아주 높은 장벽을 쌓아두고 있는 셈이죠. 우리 노후 자산이 금융회사의 배를 불리는 수수료 수익의 재료로만 계속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대로 계좌를 방치하실 건가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쓰시는 은행 앱에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메뉴로 들어가 계좌 상세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내 계좌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 비중이 80%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아주 절박하고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 통장에 찍힌 퇴직금 숫자를 보며 희망을 품지만 실제로는 건보료 부담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맡긴 퇴직연금 내부에서 금융사들이 자기들만의 수수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정말 놀라실 겁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시스템 뒤에서 어떤 관행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퇴직연금과 건보료라는 거대한 주제에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달려든 여러 집단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챙기며 끊임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수라장에서 진정으로 우리 같은 은퇴자들을 보호하려는 세력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기는 할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노후 자산이 정작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금융권의 실체를 한번 보죠. 그들은 겉으로는 고객의 자산 증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상은 수수료가 낮은 안정적인 상품만을 권하며 개인의 자산이 물가 상승 속에서 가치가 훼손되든 말든 자신들의 시스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여러분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고정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여러분의 노후를 담보로 잡은 정교한 설계일까요? 금융사들이 내미는 안정이라는 이름의 포장지 속에는 여러분의 자산이 증식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국가의 건강보험공단이 버티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그들에게 은퇴자는 그저 아주 훌륭한 재원 조달원일 뿐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의 소득은 물론이고 평생 모은 재산과 자동차까지 모조리 점수화해서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든요. 성실하게 세금 내고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하는 순간 오히려 부담스러운 수준의 보험료를 맞게 되는 이 구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국가를 위해 평생 일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국가에 의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여해야 하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금융권의 보수적인 운용과 국가의 보험료 부과, 이 두 거대한 환경 사이에서 은퇴자들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고군분투하고 있는 꼴입니다. 금융권은 시장 상황을 핑계대며 여러분의 자산을 수익률 낮은 곳에 가두고 국가는 고령화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보험료를 걷어내기에 급급하죠. 여러분은 지금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걸지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이 경쟁터에서 과연 누가 승자일까요? 그들은 시스템이라는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 대중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는커녕 그 고통마저 자신들의 이익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품들 속에서 헤엄치며 수익률이라는 이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의 노후 자산이 이들의 영역에서 볼모로 잡혀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모은 돈을 건보료라는 명목으로 납부하며 빈곤의 가능성으로 떨어져야 하는 걸까요? 시스템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는 안일한 착각은 이제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어떻게 우리가 이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그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한 껍데기뿐인지 그 밀실 뒤의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문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화려해 보였던 퇴직연금 시스템, 과연 그 안쪽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굳게 믿고 맡긴 그 거대한 금융 공장을 직접 내부로 들어가 확인해보면 실상은 완전히 텅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공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화려한 광고와 정교한 마케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모한 도전과 약탈적인 인수합병,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관행과 리베이트가 뒤엉킨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까발려 보면 운용사들이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교묘하게 끼워 파는 내부 경쟁과 오로지 수수료 수익에만 눈이 먼 구조가 여전히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썩은 사과를 과일 바구니 중간에 끼워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들에게 여러분의 퇴직금은 노후 자산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밀실 정치의 핵심에는 리베이트와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은 여러분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위험 자산을 굴리거나 반대로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며 낮은 수익률을 방치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그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손실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이고 수수료와 성과급은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런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여러분의 퇴직연금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 운용 지시나 변경 메뉴 혹은 디폴트 옵션 지정이나 변경 메뉴로 직접 진입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현재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 70%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배당형 상장 지수 펀드인 ETF나 지수 추종형 상품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보수적인 상품만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금융권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짜 점심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내부 경쟁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리베이트와 수수료 수익에 급급한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자산이 이들의 내부 정치 속에서 사라져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퇴직연금 계좌를 방치하는 매 순간 이 거대한 카르텔은 여러분의 자산을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이들의 폭주가 과연 어떤 파국으로 이어지는지 그 끔찍한 위기의 정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당신의 노후가 통째로 증발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나 국가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쯤 비상등이 켜지고 시스템을 멈췄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자산을 굴리지 말고 원금을 지키며 안정적인 운용 방향을 모색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맡긴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은 마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채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멈추지 않냐고요? 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결코 내 돈이 아니라는 연성 예산 제약이라는 치명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 손실이 나도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실적을 뻥튀기 하고 성과급을 챙기려는 욕망이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주는 갈수록 가관입니다. 대내외적으로는 마치 엄청난 전략을 구사하는 것처럼 꾸며진 화려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객들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고 정작 중요한 위험 정보는 교묘하게 가린 채 수익률 수치만 보기 좋게 포장해서 내놓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그 막대한 5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도대체 어디에 쏟아붓고 있느냐는 겁니다. 안정적인 연금 재원이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리스크가 극도로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명 PF에 돈을 쏟아붓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보는 실체를 이제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과거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한 대형 사모펀드 사태나 부동산 경기 침체기마다 반복되는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PF 대출 부실 사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운용사들은 이번 사업장은 입지가 좋아 절대 망할 리 없다며 퇴직연금 자금과 고객들의 예치금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입지란 근거 없는 낙관론이었고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은폐하고 대환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피해 규모를 수조 원대로 키워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 정치입니다. 운용력들은 자신의 인사평가를 위해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고객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강제로 편입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의 기업 어음을 고수익 상품으로 포장하여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자신의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매일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챙긴 성과급은 여러분이 은퇴 후 10년 동안 먹을 생활비에서 떼어간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휴지 조각이 되거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부실 기업이 상장 폐지될 때 함께 증발해 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어차피 국가가 보증하겠지 혹은 대형 금융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미 실질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바닥을 치고 있고 여러분의 은퇴 자산은 겉모습만 유지될 뿐 내부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하고 자산 가치가 대폭락하는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퇴직금을 받으려고 계좌를 열었을 때 그곳에 남은 것이 희망이 아닌 현실의 잔해뿐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이 전조 증상을 겪고 있으며 2026년 현재 시장은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런 위기의 정점에서 그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라는 뻔뻔한 요구를 해올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져서 손해는 여러분이 다 봤는데 뒷수습 비용까지 여러분에게 내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이제는 이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끔찍한 파멸의 현장을 목격하고 나면 아마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질주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조 자체가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생존을 도모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계좌를 점검하고 이 도박판에서 발을 빼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이 질주하는 기관차의 연료로 쓰이다가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주권을 금융사로부터 되찾아오는 것, 즉 적극적인 운용 지시와 철저한 감시입니다. 당신의 500조 원을 그들에게 맡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스템의 모순과 그 거대한 흐름,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관행의 결과는 과연 어떤 성적표로 우리 앞에 돌아올까요? 그 성적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받아드는 사람들은 바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장들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절반을 통째로 바쳐 쌓아 올린 노후의 전부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고철덩어리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이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줄어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들의 자존심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노후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퇴직연금마저 건보료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상당 부분을 다시 뜯겨야 하는 현실 앞에서 은퇴자들은 지금 노후 빈곤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은 오히려 은퇴했으니 이제 너희가 가진 마지막 재산까지 다 내놓으라며 잔인하게 등 떠밀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은퇴 예정자의 처참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퇴직연금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텃밭을 일구며 소박한 삶을 사는 게 유일한 꿈이었죠. 하지만 그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그 순간 사달이 났습니다. 다음 해부터 쏟아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그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평생 일궈온 집과 자동차를 근거로 부과된 건보료는 그의 퇴직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더니 결국 생활비조차 빠듯한 지경으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투자 실수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결과가 결국 국가가 설계한 보험료 제도에 의해 파멸로 이어지는 참사인 것입니다. 시스템의 결함과 거대 자본의 충돌 속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뿐입니다. 금융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느라 바쁘고 국가는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은퇴자의 재산을 샅샅이 뒤집습니다. 이들의 거대한 싸움터에서 은퇴자들은 그저 구경꾼도 아닌 무력하게 짓밟히는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 가장이 이 억울한 현실에 울부짖어야 세상이 바뀔까요? 그들은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은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공포가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제2의 인생이라는 화려한 말에 속아 은퇴 시장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파산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시스템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 확인하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 당신이 흘릴 피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미래, 그 속에서 희망을 찾기는커녕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은퇴자들의 비참한 현실. 우리가 확인한 이 현장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방치할 경우 겪게 될 미래의 자화상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억울한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생존의 문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삶이 남아있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제 비극적인 현실은 충분히 들여다봤습니다. 더 이상 시스템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울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스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나의 자산을 지켜낼 나만의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건강보험료 전략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여러분의 재산과 자동차가 건보료 산정의 제물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은 직장인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은퇴 초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예상 보험료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아는 것이 곧 돈입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리모델링입니다. 80%가 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을 그대로 두는 건 사실상 자산을 잠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위험 자산에 올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참고하여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배당형 상장 지수펀드, 즉 ETF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 앱의 디폴트 옵션 메뉴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위험자산 편입 한도를 체크하고 지금 당장 공격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여러분의 퇴직금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조정이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보험을 활용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노후 안전판입니다.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온라인으로 조회해보세요. 내 퇴직연금이 물가 상승과 건보료 부담이라는 파도에 휩쓸려도 이 주택연금이라는 다치만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지막 재산을 확실한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지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은퇴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점검하고 보험료를 계산하고 자산의 운용 방식을 바꾸는 이 작은 움직임이 훗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스스로가 설계하고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금융 현황을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은퇴자의 첫걸음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이제 완전히 버리세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앱을 켜서 내 계좌의 수익률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조정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더 나은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승리하는 은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금나와라 경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